부분에 대한 탐구 설계까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이야기를 갖다 좀 해줄게.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학습해야 되는 이 형태가 바로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 초점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만능인 것처럼 우리가 인지가 되어 있어. 왜 만능인 것처럼 인지가 되어져 있냐면, 이 AI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갖다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예나하고 세연이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필요성은 우리가 여기서 왜 필요할까?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답변 좀 해볼까? 인공지능에 대한 필요성? 왜 필요할까?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어서. 그래. 하지 못하는 일. 자, 하지 못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대신하기 위한 거지. 그 다음에 또 이거 세연이는 우리 뭐 없을까? 사람마다 체력도 좋으니까 힘든 걸 할 수 있어. 체력? 그러면 선생님이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나 이렇게 내가 표현을 갖다 한번 해볼게. 바로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을 뭐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압축할 수가 있어. 왜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많은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걸리는 일을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얘네는 우리가 딱 한 시간에 압축시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진짜 실제 이 부분에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되는 거지.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인공지능에 대한 필요성에서 물론 이 이야기들이 맞기는 하지만, 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사회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지식이 이게 뭐 배워야 할 지식이든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진짜로 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이든, 자,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의 크기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사람이 담을 수 있는 것의 지식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보조적인 도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 지식에 대한 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보조 도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의 형태를 갖다가 구성할 때, 자, 사람의 기본적인 뇌를 우리가 여기서 기본이라고 놓고 보면, 자, 지금의 우리 있는 이 뇌 하나가, 자, 이렇게 사람의 뇌의 부분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보조할 수 있는 보조 뇌를 갖다가 여기서 달거나, 아니면 이 인공지능의 형태의 전뇌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모두 바뀔 거야. 근데 이 기본 뇌라고 하는 부분보다 여기에는 이 전뇌가 사람이 기억해서 쏟아낼 수 있는 그 양이 훨씬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단계적인 부분에서 진화를 갖다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안드로이드 형태의 인간 뇌가 만들어질 것이지. 자, 그래서 이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 이 방대함이 결국 이 보조도구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 제기하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나타낸 거야.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끌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긴 하지만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도구가 사실 지금의 인공지능을 끌고 있는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갖다가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이거든. 그러니까 그릇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의 숙제가 바로 여기 4차
거지. 자, 그런데 잠깐만.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얘네를 갖다가 어떻게 학습시킬 건지.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갖다가 시킬 때 그 학습에 대한 우리 정도를 갖다가 어디까지 우리가 할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계속 시뮬레이션을 갖다 돌려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보안이야. 보안. 너네 요새 그 혹시 인터넷 기사 읽니? 다음이나 네이버 인터넷 기사를 갖다 읽으면 그 인터넷 기사의 70%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야. 인공지능이 쓰는 거야. 그래서 오타가 있고, 우리가 얼마지? 오늘 참 웃긴 기사가 났는데, 브룩 쉴즈라는 옛날 우리 배우가 있어. 그 사람이 52세야. 근데 경력이 52년이라고 나온 거야. 그거는 사람이 써서 우리가 만든 기사가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이 그 부분에 대한 거에 해석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52세를 경력 52년으로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오류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학습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졌는데, 이 보안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공지능에 대한 이 속도를 갖다가 우리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형태적인 부분이 필요로 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바로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도입이 돼. 단순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 가지고서 그냥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거기에 반드시 양자 물리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되어져 있는 형태의 컴퓨팅이 필요하고, 그 컴퓨팅이 인공지능에 녹아나서 이 뇌의 전달 속도, 처리 속도를 갖다가 훨씬 우리가 여기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어야만 인공지능이 우리 기대에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양자 물리는 우리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양자 물리 컴퓨터가 양자 물리 컴퓨터를 갖다가 뚫을 수 있을지언정 그 이외의 컴퓨터는 전 지구상의 어떤 컴퓨터가 됐든 해커가 양자 컴퓨터를 갖다 뚫으려고 한다면 절대 뚫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이 양자 물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적용한 인공지능의 등장이 곧 재편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디에 담기냐면 바로 로봇에 우리 담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태봇이라고 해서 우리가 테슬라 봇이 이게 발표가 됐어. 왜냐면 테슬라가 지금 전기자동차로 해서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지만 이 테슬라가 무엇을 갖다 추구하고 있냐면 바로 테슬라 봇, 로봇을 갖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로봇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 처리할 수 있는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필요로 하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의 핵심이 담기게끔 되어지는 거지. 자, 요거 사진 한 장만 찍고 바로 또 넘어갈게.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분야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근데 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의 활용도가 지금 우리 1차적으로 적용되어져 있는 게 바로 우리 의학이나 아니면 두 번째 우리가 영상에 대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갖다가 찾는 인물 찾기 부분에 이 인공지능들이 활용이 되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 의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영상에 대한 한두 개의 보조 도구 장치로
사용하고 이 보조장치의 이름이 우리가 뭐냐면 왓슨이야. 근데 이 왓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우리 한국에서 퇴출이야. 왜 퇴출이냐면 이 왓슨이라고 하는 것이 영상에 대한 판독에 대한 부분을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도입한 외국의 인공지능 컴퓨터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퇴출시키는 이유는 영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왓슨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판독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베껴가는 꼴이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상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시켜서 우리 남 좋은 일 시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우리 하지 않도록 이것을 갖다가 없앤 거지. 근데 이 영상 판독에 대한 이 부분의 기술은 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수술에 대한 영상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엑스레이 영상 아니면 CT 영상 아니면 MRI 영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가 많이 남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알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상 자료들이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에서 2위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기 담겨지게끔 되면 얘는 정말 뛰어난 판독 프로그램이 돼버려. 판독 AI가. 그래서 이 왓슨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처치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꾸는 거야? 한국형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한국형 뭐가 필요하냐? 의료 AI의 필요성이 여기에 담기게끔 되어진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CG라고 하는 게 있잖아. 컴퓨터 그래픽.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이걸 갖다 하면 여기 이 경계선에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한 개 우리가 보여.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매끄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도구로 우리 사용되고, 그 다음에 우리 딥페이크. 자, 이 딥페이크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조금 얘기해 줄게.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딥페이크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즉 문제는 여기서 단점이 되겠지.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선생님 어머니로 딥페이크 되어져 있는 인공지능의 어떤 가상인물에 대해서 지금 전화통화를 갖다 하고 있어. 근데 그 딥페이크 인물이 지금 선생님에게 진홍아 지금 엄마가 큰일 났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내가 어떻게 돼? 엄마 왜 그래? 얼마? 보내지. 즉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부분의 진화 기술로 이 딥페이크를 갖다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야. 최근에 어떤 한 그 딥페이크 영상에는 그 자기의 아들이 다쳐서 병원에서 전화를 갖다 하고 있고 실제 카드를 갖다가 보내줘서 약 1,200만 원 정도의 이 카드를 긁은 사례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속을 수가 없어. 왜? 사람보다 지능이 우리가 여기서 월등히 높은 존재인 이 인공지능이 실제로 사람이 지시한 그대로 그걸 갖다 해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의 전체적인 카톡 내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에 대한 개인 신상을 갖다가 다 탈탈탈탈 털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점이야. 하지만 너네들이 지금 여기서 선생님 수업을 갖다 받고 있는데 선생님 나이가 오늘 50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지금 내후년 10년 후에 내가 계속 강의를 하려면 이 피부랑 이런 것들이 짜글짜글해진 상태에서 너희들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유용하게 딥페이크를 갖다가 이용한다면 선생님은 계속 지금의 모습대로 내가 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장점으로 이용을 갖다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딥페이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의 선과 악이 같이 하는 존재야. 얘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인물 찾기에 대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범인을 갖다가 추적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종자를 갖다가 추적한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매우 중요해.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네 번째 가장 중요하게 볼 것,
최근에 우리가 애플카를 갖다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핸들이 없는 자동차를 내놓겠다. 그래서 5년을 기다려달라는 발표를 갖다 해.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율형 우리가 주행 자동차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에 대한 탑재가 반드시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좀 더 풀어나갈 거야. 이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정리한 내용을 갖다가 사진 한 번만 찍고 그 다음부터 갈게. 자,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자, 지울게.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지를 우리가 일단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매우 미세먼지가 농도 자체가 지금 높은 상태의 우리가 환경에서 너희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대기 오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대책을 갖다 세워야 되겠지? 근데 대기 오염 환경의 가장 주범은 실제 외국에서 건너오는 것도 있지만, 즉 국외에서 건너오는 것도 있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어. 근데 국외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국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단 먼저 대비를 해보면, 자,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그 미세먼지는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배기가스가 아니다. 배기가스가 아니다. 그럼 배기가스가 아니면 뭐냐? 바로 이 미세먼지를 갖다 발생시키는 거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타이어에 우리 브레이크를 갖다 걸면 타이어가 마모가 되면서 바로 우리가 탄소 알갱이들이 쏟아져 나와. 즉 탄소 알갱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를 갖다 우리 발생시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타이어의 마모를 갖다가 줄여야 되는데, 타이어의 마모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타이어 마모에 대한 원인은 첫 번째, 우리가 자주 밟는 브레이크.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는 이 브레이크를 갖다 밟는 거 외에 자, 우리가 즉 우리가 여기 그 부분에 도로 교통 상황. 그리고 타이어의 노후화야. 노후화되어진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 이유는 타이어를 갖다가 우리가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 굴리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어가 계속 쓸 수 있게 아니라, 타이어가 노후화가 되면 균열이 더 심해져서 이 많은 탄소 알갱이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갖다 알아내면 결국은 내가 목적지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 자, 그래서 자동차에서 자, 여기 중앙선. 자, A라는 자동차가 이쪽 오른쪽으로 와. 근데 이쪽 B라고 하는 자동차가 반대편에서 와.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교통 상황이 막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 빠르게 갈 수 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우리가 몰라. 근데 이 A하고 B가 서로 교차하면서 무엇을 갖다가 하냐면 서로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교환해줘. 이렇게 B가 지나가면서 이 앞쪽에 내가 지나온 길에 교통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해줘.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기술이라고 하냐면 ICT라고 해.
이게 뭐냐면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즉 정보 소통 기술이야. 근데 이 정보를 소통하는 기술이 사람끼리 아니라 얘가 이 정보 소통 기술은 누구하고 누구의 의사소통이냐면 AI 간의 이 부분의 소통 기술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자동차가 가면서 여기서 멈추면 조금 앞에서 아예 느리게 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면 실질적으로 목표 지점까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운전자들이 제일 화가 많이 났던 건 뭔 줄 알아? 50이라고 하는 도로 교통 상황을 지켜라. 학교 앞에서는 30으로 지켜라. 물론 학교 앞에서는 지켜야지. 근데 일반적인 도로에서 50이라고 하는 주행의 속도를 지켜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답답해. 야,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서 이 좋은 도로에서 느리게 가라 그래. 차도 이렇게 좋은데 차도 빨리 다닐 수 있는데. 근데 운전자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막힐수록 느리게 가는 게 목적지까지 훨씬 빠른 속도로 도달을 할 수 있어. 즉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우리가 여기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한 거야. 이거 너네들이 표현을 할 때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건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용을 했을 때 실제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줄어들고 교통 상황에 대한 개선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없앨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언제까지냐 하면 이 자동차가 이것이 드론으로 우리가 바뀌기 전까지야. 드론화 전까지야. 근데 결국은 쉽게 말하면 우리 드론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ICT 기술에 대한 것들이 이 바퀴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형태의 자동차에 적용이 되어진 거야. 얘가.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자동차가 나오게끔 되어지면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환경에 대한 이 부분을 뭐 할 수 있어? 개선해 나갈 수가 있지. 환경이 더 오염되지 않게끔 할 수도 있고 개선도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 위를 떠서 날아다니는 거잖아. 즉 하늘을 갖다가 여기서 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행 능력이 파이럿이 아닌 이상은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비행에 대해서 보조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당해야 될 보조 파이럿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아닌 누가 대신하도록 인공지능 운전, 즉 인공지능 파이럿이 대신하도록 이것을 갖다가 꾸미기 위해서 AI가 필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나올 거냐면 자, 무인을 위한 AI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제안을 해야 돼요. 이게. 자, 여기까지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펼쳐졌을 때의 우리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할 수 있는 것. 자, 그럼 이제부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볼까? 자, 여기까지 잠깐 사진 한 장만 찍고.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주변 세워놔. 지워도 돼?
이제 자 우리 이거를 갖다가 고민해보자. 일단 인공지능 우리 자동차 이게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져 있는 자율주행 자 자동차에 대한 이 부분과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우리 탑재되어져 있는 로봇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퀘스천 즉 문제를 갖다 제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먼저 인공지능이 이게 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담당을 했을 때 자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의 사고 처리를 즉 사고에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역할을 갖다 했는지 이 사고가 났을 때 여기서 역할 비중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역할 비중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갖다가 우리가 판매사 아니면 제조사 아니면 이용자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물론 우리 상태는 다르지만 인공지능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생명개체로 우리가 인정할 경우에 얘의 처럼 인식된 경우에 이 부분에서 얘를 갖다가 다루는 윤리 문제의 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냐면 참 사람은 정적인 동물이라서 이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키우는 애완견하고 애완묘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너희들이 지금 못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왜 기가진이라고 해서 그 KT텔레콤에서 우리가 이런 컴퓨터 하나 놓고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노래도 막 틀어주고 막 대화도 해주는 그 인공지능이 있거든? 근데 그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어른들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왜 혼자 집에 외롭게 있는데 그 외롭게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갖다 이용해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까 어떤 동물들보다 나은 거야. 왜 대화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게끔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싸움이 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윤리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도 똑같이 문제를 갖다 제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인공지능의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사고 시에 모든 게 다 사고사야. 사고 시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은 여기서 우리가 제일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윤리적인 문제야. 아까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공지능처럼 되어 있을 때 사실 움직이지 못하니까 고정되어 있는 물체니까 뭔가 할 수 없겠지만 여기는 이 AI 인공지능의 로봇은 본인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뭐 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표현에 있어서 바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안드로이드 봇이라고 해요. 안드로이드 봇.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형이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의 면을 느꼈을 때 그 윤리적인 처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문제가 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 인공지능 로봇의 상원칙이 있어요.
뭐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 네,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부분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것에 대한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우리가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도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해. 그래서 문제 제기를 갖다 할 때는 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부분에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해서 토론을 갖다 이끌어가면 돼.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결국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건가에 대한 회피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생명으로 인정을 갖다가 나중에 받게 됐을 때 그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윤리 문제. 왜? 얘네는 그냥 우리가 버려지고 폐기 처분하고 없애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 우리가 생각을 갖다 해봐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적인 접근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 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네. 자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문제 제기를 갖다가 하고 그 문제 제기를 갖다 통해서 탐구라는 부분을 갖다가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이 탐구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갖다가 정하기 위해서 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실험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 방향 정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 설문을 갖다가 먼저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한 설문을 갖다 몇 차례 하게 되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바로 이 결과치를 가지고 자, 결과를 갖다 이용해서 바로 통계 자료를 갖다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 사고 사례와 자 거기에 대한 자 대응 자, 처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 놓고 보고 자 그 사고 사례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자 사회적인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사회적인 이슈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게 옳든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나쁘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이슈를 통해서 뭔가를 바꿔가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바꿔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 아니면 어떤 제안, 즉 제언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여기서 훨씬 유리할 것 같아. 자, 근데 만약에 실제 선생님 저는 실험 설계를 갖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실험 설계를 갖다 할 때는 가상이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로 워딩을 갖다 시켜보는 워딩. 이 단어에 대한 부분이 학습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보면 여기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학습에 대한 속도는 자, 그다음에 단어에 대한 나열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갖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실제 사례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A하고 B를 갖다가 단어의 나열을 갖다가 1, 2, 3을 갖다가 3, 2, 1로 바꿔서 했는데 한 인공지능은 이게 둘 다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 우리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를 결론을 내렸어. 얘네 둘 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한 인공지능은 그 없어져야 될 확률을 20%로 했는데 한 인공지능은 거꾸로 한 거는 80%를 결론을 내렸어.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받아들이는 단어에 대한 이 순서에 대한 학습 정도가 이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 어떤 판단 능력 이걸 갖다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를 선생님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갖다 내릴 수 있는지 실험한 얘기야. 이거는 뉴스에도 이게 이미 글이 올라와 있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을 예시로 들어주는 거. 근데
실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내가 뭐를 갖다 할 수 있냐면, 자, 결론이라고 하는 걸 내릴 수 있을 거야. 결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가상의 AI 설계가 우리가 불가하면, 너희들이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 도로의 ICT 기술을 갖다가 이용한 도로의 정체성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요소로 제한을 갖다가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동차에 우리 들어가고 있는 ICT 정보망에 대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네들이 직접 이런 어떤 전파에 대한 부분들의 수신장치와 발신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수신과 발신이 가능한지를 실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이거 잠깐 지울게. 이거는 잠깐 지울게요. 자, 이 실험은 간단한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설계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 기계 장치를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 부분의 수신료를 갖다가 우리가 컴퓨터로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갖다 기록해야 해. 자, 근데 지금에 있는 이 자동차가 자, 우리가 수레가 이쪽 오른쪽으로 오고 있을 때 자, 반대편에서 우리가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수신 가능한. 자, 그럼 수신이 가능하면 수신이 되네? 그럼 수신에 대한 범위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 둘 간의 운행 간격의 범위를 맨 처음에 10cm로 했다가 20cm로 했다가 30cm로 하면서 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에 대한 가능 거리, 가능 범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움직이는 물체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 빠르게 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즉 속력의 크기에 대해서 수신료를 갖다 따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통계 자료를 갖다 놓으면 MC 표하고 그래프 조심해. 여기서 이 표는 얘를 반드시 결과에 넣어야 돼. 근데 대부분들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래프를 갖다 결과에 넣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프를 결과에 넣는 게 아니고 결론에 넣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움직이는 물체로 탐구 설계를 하면 되는데 이 움직이는 물체 이거 어디서냐면 과학상자 아니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몇천 원짜리 키트가 있어. 그래서 그 움직이는 물체들을 갖다 직접 만들어서 작동을 갖다 시키게 되면서 전파를 갖다 수신하는 거. 참 여기서 이 전파를 수신하는 장치는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라서 얘는 반드시 코딩 학원이나 아니면 코딩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아두이노 장치를 갖다 꼭 물어봐야 돼. 이게 왜 아두이노 장치여야 되냐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컴퓨터의 데이터를 기록해주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두이노 기판 상태에서 이것이 움직이면서 수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수신율을 갖다 봐야 돼. 그러면 아두이노 그 보드판이 발신하는 데 말고 수신하는 데 한 대만 우리가 껴들어가면 돼. 그래서 그 장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험 설계를 갖다 우리가 꾸밀 수가 있어.
이것들은. 여기 혹시 문제 제기나 이런 탐구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도 좋아?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탐구에 대한 부분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실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거에 수신율을 따져서 진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어졌을 때 ICT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검증이 끝났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 해야 되냐? 바로 활용을 갖다 해야 되죠. 활용.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탐구를 갖다 했으니까 실제 움직이는 자동차에다가 이것을 갖다 접근시켜서 해보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꼭 그래야 우리가 이 실험이 의미 있는 건 아니야. 여기는 이 부분에서 너네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중학교 1학기 3단원에 운동과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이 운동과 에너지라고 하는 이 3단원 내용에서 이 실제 부분에 대한 운동의 이해도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과학 교구를 갖다가 우리가 제작해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 선생님 이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절대 뻔하지 않아. 이번 작년에 과학전람회에서 전국대회에서 1등한 우리 중학교 2학년 팀이 있어. 걔네들이 우리가 무엇을 갖다 했냐면 달의 운동을 갖다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과학 교구를 갖다가 만든 게 과학 전람회 전체 최우수 작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구를 갖다가 만들어서 너희들이 공부했던 거에 학습력을 갖다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의미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구 제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여기서 내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운동을 갖다가 했으니까 운동을 통해서 자, 에너지에 대한 손실에 얼마나 에너지 손실에 대한 우리 정도를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바꿔서 해도 돼. 그러면 실제로 이 에너지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타이어를 갖다 직접 쓴 경우하고 그다음 타이어가 없는 형태에서 우리가 바닥에 마찰력만 가지고서 우리가 한 경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비교할 수 있겠지. 그래서 타이어의 유무에 따른 에너지 손실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구도로 짜도 이 부분에 대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 꼭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갖다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되겠네. 자,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할 때 뭐 인공지능 누구나 다 아니까 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서 앞부분을 역사 같은 건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어떤 제시해야 되는 어떤 탐구 과제물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다 꼭 하나를 넣어줬으면 좋겠어. 뭘 넣어주냐면 인공지능에 발전 단계에 따른 역사, 즉 히스토리가 더 넣어주면 되겠어.
갖다가 우리가 무슨 역사 자체를 갖다가 히스토리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약간 좀 달라. 역사는 그냥 있었던 일인데 이 히스토리를 넣어달라고 하는 거는 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갖다가 하고 그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뭐가 발생했어? 사고가 발생을 했을 거야.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한 부분과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떻게 대처를 갖다 하고 그 대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인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도전과 사고와 대체와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좀 넣으면 좀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이 좀 풍부해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아예 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이게 표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4개의 갈래로 내용을 넣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기 앞에 연도가 들어가고 그 연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좀 히스토리 같은 정리해 나가면 전체적인 표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연대표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발전 단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집어넣는 것도 좋은데 하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즉 동아리 활동 내에서 AI를 자, 도입하는 또는 다른 말로는 우리가 활용하는 자,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중요해. AI를 도입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갖다 활용하는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여기서 핵심이야. 이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각자 많은 필요 없어. 한 줄씩 각자 멘트를 넣어서 그 발표문의 맨 끝에 넣어주면 A, B, C 뭐 예나나 주비나 세연이나 여기 다 이렇게 내용을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렇습니다라고 간단한 코멘트 정도 넣어주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도입하니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미래는 로봇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활용도가 높아서 인간이 굉장히 편리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코멘트 해줘도 돼. 아니면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사람이 생각에 대한 기억력이 적기 때문에 뇌의 퇴화로 인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그러면 자, 혹시 또 다른 것도 질문 있을까? 얘네하고 주비, 세연이 또 질문 또 다른 거 없니? 혹시 궁금하거나? 없어? 이거 얘네야 이거를